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인식 개선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반크의 국가 정책 플랫폼 울림과 열림에 대해 소개할 반크 연구원 권소영입니다. 제가 강의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누군가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울림,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한 움직임 울림에서 국가 정책 제안 플랫폼 울림에 대해 소개한 후 모두에게 열린 정책 열림에서는 국가 정책 소통 플랫폼 열림에 대해 소개하며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림입니다. 울림은 국내 역사, 문화, 관광, 종합 정책 플랫폼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부처에는 해당 분야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울림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울림의 시작에서는 역사와 문화 분야의 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거나 오류를 제보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울림의 중심에서는 울림의 시작에서 다뤄진 문제 또는 오류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및 정책을 제안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둘림에서는 울림의 시작과 중심을 통해 공유된 생각과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된 것에 대해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울림에 업로드되어 있는 아프리카 관련 청원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 교과서내 아프리카 왜곡 서술 시정 촉구입니다. 세계에 대해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에 수록된 아프리카 관련 내용은 주로 부정적인 시각에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과서는 다양한 측면을 균형 있게 다룸으로써 세계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역할해야 합니다. 아프리카는 54개국이 공존하는 대륙으로 각 나라별 고유한 문화와 경제 발전 경로가 존재합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아프리카의 다양성과 역동성 및 한국과 아프리카 사이의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교류에 대한 내용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 ODA 규모가 1조 원 돌파 및 지속적인 확대가 예정된 가운데 협력 파트너로서의 아프리카의 중요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 차원의 외교, 개발 정책 방향과 교육 현장 시각의 괴리는 국민 인식 및 공감대 형성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교과서 내 아프리카 왜곡 서술 시정이 촉구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름을 중립적으로 바꿔주세요라는 청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으로 치사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며 이 즉시 돼지 관련 국제교류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케냐에서 홍멧돼지와 접촉한 집 돼지에서 처음 보고되었으며 아프리카 홍멧돼지, 품바에서 흔히 옮겨지는 것으로부터 명칭이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명을 딴 이러한 질병명은 특정 지역, 인종, 민족에 대한 낙인 형성을 통한 차별 및 혐오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WHO에서는 질병 이름이 특정 집단을 연상되지 않도록 명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그러므로 돼지 출혈열, 돼지 급성 열성 질환 등 중립적 용어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농림수산식품부, 국립국어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빅토리아 폭포의 진짜 이름, 모시와 투냐를 병기해 주세요라는 청원입니다. 아프리카의 세계유산으로 잘 알려진 빅토리아 폭포는 사실 식민지 시대의 영국 여왕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제국주의의 흔적입니다. 진짜 이름은 현지어로 우레처럼 울리는 연기를 뜻하는 모시와 투냐인데요.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명도 모시와 투냐 그리고 빅토리아 폭포를 병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빅토리아 폭포가 단독 표기되어 있으며 모시오야 투냐,
모시오와 투니아 등 잘못된 표기 역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식민지적 시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비서구권 문화의 정체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국립국제교육원, 교육부, 언론사 및 포털사, 국가유산청, 외교부의 협력을 통해 올바른 표기 및 병기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다음은 마둘림 사례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메뉴판 속 김치의 잘못된 표기를 고쳐나간 사례입니다.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반크는 김치를 자국의 문화라고 주장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표기하는 오류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는 실시간 다국어 관광 정보 서비스 투어 API, 국내 사전, 국내 교과서 등 김치 오역 시정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반크는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서 김치가 파오차이로 잘못 번역된 부분을 시정하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7개월 만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김치의 중국어 번역 및 표기를 중국 음식 파오차이에서 신치로 바꾼다는 내용을 담은 훈령, 공공용어의 외국어 번역 표기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초등 미술교과서에 화선지가 아닌 한지로 바꿔나간 사례입니다. 반크는 초등학교 미술교과서에 한국의 한지가 중국의 화선지로 잘못 소개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초등 교육과정에서 쓰이는 교과서 출판사 6곳에서 발행하는 미술교과서 12권이 화선지와 한지를 혼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크는 2022년 5월부터 초등학생들이 미술 시간에 한국의 한지를 중국의 화선지로 잘못 인식한 채 잘못된 지식을 재생산해 나갈 것을 막기 위해 초등학교 교과서의 시정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부와의 협력을 통해 총 127건이 모두 시정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가정책소통 플랫폼 열림입니다. 열림은 정부 부처의 역사, 문화, 관광, 외교, 교육 분야에 대한 정책과 컨텐츠를 공유함으로써 국민과 정부의 경계를 허물어 누구나 쉽게 정책에 접근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창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정부 부처의 컨텐츠와 정책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정부와 함께 소통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역할하고 있습니다. 열림은 열린 정책, 열린 콘텐츠, 어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열린 정책. 정책에서는 내용, 실행 가능성, 지속 가능성, 필요성에 대해 평가하고 의견을 남길 수 있으며 열린 콘텐츠. 콘텐츠에 대해서는 내용, 디자인, 접근성, 영향력을 평가하고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울림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정부 부처 및 전문기관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과 같은 친구들이 실제로 열림에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남긴 내용인데요. 이러한 정책평가 의견들은 정책평가 결과 보고서로 취합되어 반크와 업무 협력을 맺고 있는 정부 부처에 여러분의 의견을 실제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크의 국가 정책 플랫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의견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활동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